그 내용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로드옥션 그 페이지에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뭐 보시는 사이트가 있으시면 어디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나 또는 저는 두 가지 다 봐요. 이렇게 굿옥션이라고 이제 옥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유료 사이트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의 1년치를 내면 또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세요. 상황에 맞게. 저처럼 이렇게 무료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처음 하실 때는 굳이 유료로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부담 없이 이런 데서 그냥 회원만 가입하셔서 자료들 보시고 하셔도 충분하고요. 또는 또 더 구체적으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그때는 이런 것도 같이 가입하셔서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단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거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한 10명 이 정도의 스터디 하듯이 모여서 같이 하세요. 그러면 큰 부담 없이 처음에 열심히 하면 다 할 것 같잖아요. 혼자 하루 종일 볼 것 같잖아요. 다 못 봐요. 24시간 못 보니까 각자 시간을 정하셔서 나눠서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책에도 나온 내용이고 하지만 초창기에 잡았던 물건 중에 2010년에 상가 한참 막 관심 갖고 할 때 시작했던 물건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이라고 지금도 많이 인연이 돼서 관련되어 있긴 한데 인천 남동 구월동에 있는 1층 상가를 타경번호나 이런 것도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감정가 2억 7,800에 나와 있는 건물 면적 전용이 10.8입니다. 경매에서 전용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분양평수와는 좀 다릅니다. 대략 그 경매에서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상가 분양평수의 한 50%라고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8평이다. 한 22평, 21평 정도가 분양평수다라고 인지하시면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냥 어바웃으로 하셔도 돼요.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어바웃으로. 분양평수 한 20평대 1층 상가가 경매에 나왔고 감정가가 2억 7,800이었다. 그게 어떤 물건이었냐면 여기 이쪽을 아시는 분은 바로 옆에 남동구 골동의 홈플러스 옆에 있는 1층 상가 여기 포장마차 자리 이 자리가 경매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바로 GS 편의점도 있고 해당 건물에 대한 사진이고 내부에 이렇게 안에 포장마차로 쓰고 있던 모습도 나오죠. 예전에 많이 했던 것처럼 보통 때 낮은 접어놨다가 이렇게 피면 좀 넓어지는 그런 포장마차를 사용했던 곳이었고요. 거기에 옆에가 바로 CGV 있고 홈플러스가 있었고 여기 아까 보시면 대로변에 여기 이쪽 1층을 잡았었습니다. 전시화 지도로도 한번 위치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인천 예술회관역에서 가깝습니다. 바로 여기 이쪽 조금 올라오면 홈플러스 옆에 여기 대로변에 있는 그거죠.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로드뷰로 요새는 정말 좋잖아요. 로드뷰나 뭐 이런 거 같이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면 이게 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나가 볼게요. 네, 여기 옆에가 홈플러스고 이런 식으로 요새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정보가 좋아져서 네이버든 뭐 다음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플 뭐든 가리지 말고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걸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자료랑 좀 다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포장마차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닫아볼게요. 뭐가 다르네요? 뭐가 다르죠? 이제 이건 곧바로 그냥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커피숍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그 포장마차 자리가 낙찰받고 제가 임대를 줬는데 사실 그 전에 이름은 또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번 또 세입자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드뷰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 자리를 이 당시에는 이렇게 포장마차 자리로 되어 있던 이 자리의 공간을 낙찰받았어요. 그게 완전 다르죠, 느낌이. 아까 포장마차 느낌이랑은. 이거를 2억 7,800짜리 얼마에? 1억 5천 787만 원에 잡았습니다. 감정가 대비 한 56%고 왜 이렇게 싸게 잡았나? 그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치권이 뭐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만 유치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2천 얼마의 유치권이 있었고 뭐 기계 설비에 대한 또 뭐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 가격이 떨어졌었고 한 번 또 더군다나 더 어려운 건 뭐죠? 낙찰받았던 걸 한번 미납까지 된 게 있다 보니까 미납된 것도 쉽게 못 건드려요. 일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알기 전에는 저 같아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해도 정보를 알기엔 제한적이에요. 여기 이제 입찰을 하시려는 분들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낙찰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뭐냐면 이 건물과 관련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소유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고 낙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법원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 말고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타 자료들이 이렇게 막 이러면 두꺼운 서류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고 나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많거든요.
낙찰받고 나중에 하시게 되면 기회가 되시면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권한이 됐을 때만 볼 수 있으니까 가서 그 서류를 천천히 보시다 보면 재밌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알 수 없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셨다면 하는데 그때 이 세입자분이 미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입자분이라고 정확하게 알지만 이분이 운영을 하시다가 경매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도 잘 됐었어요. 포장마차도. 근데 경매가 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집에 뭐가 날라왔어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날라온 생각도 집에 아니면 영업장에 경매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잘 됐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안하다. 방금 했죠. 불안하다 맞죠? 불안하다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보다 보면 차라리 한 가지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신경 쓰면서 영업을 못하게 되죠. 이걸 알아보고 저걸 알아보고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그나마 낙찰받으래요. 그것까지 잘했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시세 파악이 된 대출이든 이런 걸 파악을 못하시고 그냥 덜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닌 누구라도 도움을 받고 알아보시는 걸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 비용 어떤 뭐 컨설팅 업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냥 하시다가 이걸 아무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영업도 못 하셨고 1,100억 9,460에 1억 9,500에 잡았으면 10%니까 경매는 최저 입찰가의 10%만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1억이면 1,000만 원, 2억이면 2천만 원입니다. 쉽죠? 1억이면 1,000만 원, 2억이면 2천만 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되지만 그 이하는 1원 이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서 갔으면 되는데 그럼 1억 9,460만 원이니까 이분은 얼마를 준비했을까요? 보증금을 10%면 그렇죠. 1,946만 원 정확하게 그걸 준비했었는데 이걸 미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까처럼 대출도 준비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돈이 있었던 건 아니시겠죠. 뭐 어쨌든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실 텐데 임차하시면서 경매가 된다니까 잡는 건 좋다고 해서 잡으려고 하셨는데 대출도 준비 제대로 못 하시고 자금 계획도 못 짜신 상태에서 하다 보니 뭐 신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거 다 준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하다 보니 오히려 보증금 2,500만 원에 12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2,500만 원 돌려받을까요? 그것도 돌려 못 받죠. 인테리어 했던 포장마차 시설 인테리어비 돌려받을까요? 돌려 못 받죠. 오히려 임대차 계약서에 무서운 내용이 있으면 잘 보시면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죠. 오히려 철거하고 그렇죠? 아까처럼 임차 보증금 2,5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비 뭐 몇천만 원 그죠?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웬만한 거 하면 솔직히 치킨집도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또 임차 보증금 1,900만 원, 2천만 원까지 이분은 거의 1억 가까이를 오히려 손해보시게 된 거겠죠. 2,500만 원을 건지고 뭐 권리금을 돌려받는 건 커녕 경매를 몰라서.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매는 투자를 위해서 재테크를 위해서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 빌라 뭐 많이 나오죠. 뭐 전세 사기 해가지고 뭐 수백 채 제가 그 관련된 것도 좀 이따 강의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 그런 사람들 거 낙찰도 받았으니까. 뭐 몇백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것들 이런 거 했을 때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같이 아는 사람도 최근에는 뭐 저도 그렇고 제 스승님도 못 겪어봤던 걸 저도 겪어봐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모르면 대체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손해를 보시게 되시고 그러면 그 소중한 보증금과 뭐 권리금과 이런 걸 하나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이 투자해서 돈 벌겠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내 재산 지키고 자산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매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내가 임차인이 되었을 때라도 또는 내가 건물주가 되었을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걸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몰라서 그때 와서 허겁지겁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아만 놓으셔도 여러분한테 큰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될 겁니다.